안녕하세요. 드라마 터는 기자 신상민입니다. 드라마 터는 기자가 이번에 읽어줄 드라마는 바로 괴물입니다. JTBC에서 2021년 2월 19일부터 4월 10일까지 방송된 괴물은 한여름의 추억, 18의 순간 등을 연출한 신나연 감독과 매드독을 집필한 김수진 작가가 손잡은 작품입니다. 신나연 감독의 전작들은 여름을 떠올리게 하는 작품입니다. 이번 괴물은 전작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연기 괴물들이 대거 출연했습니다. 신하균, 여진구, 최대훈, 천호진, 기래연, 허성태 등 연기 구멍이 전혀 없습니다. 괴물의 이야기는 만양읍이라는 지역에서 펼쳐집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갈대밭에서 발견된 한 구의 시체. 조용했던 만양읍이 시끄러워집니다. 근데 20년 전에도 만양읍이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마당에 놓인 한마디씩만 잘린 10손가락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의 주인은 끝내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갈대밭에서 10손가락을 한마디씩만 자른 또 다른 시체가 발견되면서 이 사건은 연쇄살인 사건으로 규정됩니다. 여기에서 드라마의 손가락은 사건이 시작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다 보니 첫 회에서 손을 클로즈업하는 장면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를 통해 손가락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힌트를 주는 겁니다. 드라마의 주인공 이동식은 한때 강력계 형사였지만 현재 변두리 만양파출소에서 온갖 잡일을 도맡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동식에게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잘린 손가락만 발견된 채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이동식의 쌍둥이 동생입니다. 이 사건은 이동식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마저 정신을 놓아버립니다. 그는 정신을 놓은 어머니 때문이라도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실종된 동생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괴물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실종자와 그의 가족들의 삶입니다. 특히 실종자에 대한 현 주소를 잘 보여줍니다. 파출소에 찾아온 남자가 아들이 실종됐다고 실종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접수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남자는 자신의 아들이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종 신고를 할 수 없냐고 화를 냅니다. 이에 이동식은 아들이 여성이라도 어떤 파출소, 심지어 경찰청에 가더라도 실종 신고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동식은 대한민국 법상 존재하는 유일한 실종법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아동,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정신장애인, 그리고 치매 환자만 실종 접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성인은 실종이 아닌 가출인으로 신고가 되는 겁니다. 실제 한 해 성인 실종 신고는 7만여 건에 달합니다. 실종된 성인은 법적 근거가 없어 신속한 수색이 어렵습니다. 안타깝게도 실종 신고 2.1%는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다시 드라마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만양읍에서 발생된 연쇄살인 사건. 시신을 찾지 못한 가족들은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없이 기다리기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실종자를 기다리는 사람은 이동식만이 아닙니다. 만양정육점 사장 유재희 역시 10년 전 실종된 엄마를 기다리며
정육점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동식과 유재희의 대사를 들어보면 실종자 가족의 삶이 얼마나 피가 말리는지 느껴집니다. 이동식은 이런 말을 합니다. 동생이 살아있다면 손가락 한마디씩이 없을 테니 동생과 비슷한 여성을 보면 손가락부터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죽었을 것이라고, 때로는 그래도 어딘가 살아있을 것이라고, 절망을 하기도 하고 희망을 품기도 하면서 그 오랜 시간을 견뎌온 겁니다. 유재희 역시 엄마가 부산 어딘가 모텔에서 목격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복을 입은 채 부산 모텔을 뒤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괴물은 이렇게 가출인으로 규정된 성인 실종자의 가족들의 삶,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보여줍니다. 실종자 가족을 고통으로 내몬 연쇄살인범. 드라마를 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드라마의 제목 괴물이 가리키는 것이 연쇄살인범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1차원적으로 괴물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포스터에 적혀있는 문구, 괴물은 누구인가? 이것이 바로 드라마가 시청자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을 견딘 괴물 같은 이동식, 함정 수사를 해 인명사고를 낸 한주원, 의문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박정재, 괴물 같은 인물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은 건 개개인의 괴물 같은 모습이 아닌 괴물 같은 집단입니다. 만양읍은 정치적으로 조금 복잡합니다. 재개발을 추진하려다 20년 전 연쇄살인 사건으로 무산됐습니다. 이 사건 당시 이동식은 강압적인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양읍 어르신들은 여전히 이동식을 살인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다시 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상황에 20년 전과 마찬가지로 잘린 손가락 10마디가 발견된 겁니다. 만양읍 주민들은 미칠 노릇일 겁니다. 이제 막 재개발이 돼 돈 좀 만져보나 했더니 강력범죄가 발생을 한 겁니다. 20년 전처럼 개발이 무산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이들을 괴물로 만듭니다. 국밥집에서 이동식에게 폭언을 하는 국밥집 주인부터 재개발 지지 행사장에서 보여주는 주민들의 태도,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 따위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드라마는 실종자, 그리고 이익집단의 탐욕, 그리고 연쇄 살인사건이 얽혀있는 드라마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야기 초반 혼란스러운 느낌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20년 전과 마찬가지로 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이동식이 지목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동식의 의문스러운 행동까지. 그러다 보니 과거의 사건의 진범, 그리고 다시 발생한 사건의 범인으로 이동식을 의심하게 됩니다. 허나 이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반전이 생깁니다. 그리고 만양읍의 살인사건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너무 많은 괴물 같은 인물이 얽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드라마는 영상미로 긴장감을 주는 드라마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김나연 감독의 전작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느낌이 다릅니다. 특히 매회 감탄하게 만드는 장면이 있습니다. 각 회차마다 부제가 달려있는데 그 부제가 등장하기 전 괴물이라는 타이틀이 등장합니다. 보통 타이틀을 배우의 얼굴 가운데에 넣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는 클로즈업된 배우의 얼굴 가운데에 타이틀을 새겨넣습니다. 의문스러운 배우의 표정, 이후 등장한 괴물의 타이틀이 분위기를 더욱 귀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타이틀 장면처럼 얼굴을 클로즈업하는 장면이 드라마 곳곳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연출 방식이 드라마의 감정선을 시청자들에게 더 잘 전달합니다. 특히 모든 사건이 마무리된 뒤 이동식과 한주원을 클로즈업한 장면은 두 사람에게서 많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드라마를 정주행한 사람이라면 이동식의 달라진 미소를 대번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하균이 왜 연기 신이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드라마를 눈으로만 시청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괴물의 OST 역시 드라마의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최백호의 더 나이트가 한 회가 끝날 때마다 흘러나옵니다. 호소력 짙은 목소리가 깊은 여운을 남기며 바로 다음 이야기를 궁금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연쇄살인 사건, 이를 통해 실종 가족의 고통스러운 삶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 괴물은 누구인가? 너인가? 나인가? 우리인가? 에 대한 물음을 전하는 드라마 괴물입니다.